아직은 안심할 땐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이제 찐반이다, 이제 V자 반등할 거다,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네, 저는 한 5만 근처 여기까지는 한 번쯤 더 빠지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9월 18일 이전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등이 있어도 뭐 갑자기 8만 10만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요 밴드권에서 좀 횡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까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6일 오전 10시 32분입니다. 어저께는 정말 말 그대로 공포의 날이었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낙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일봉이에요. 어제 하루에 얼마큼 떨어졌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16%가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뭐 이 정도 빠지는 날이 있긴 있는데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는 어저께 이렇게 낙폭이 큰 다음에 다행히 아주 빠르게 말아 올렸어요. 네,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이거든요. 네, 조금 더 작은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거의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49,000달러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저는 이때가 한 10시쯤 됐는데 한 번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점 갱신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나스닥 반등하면서 네, 같이 좀 올라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 한 14% 정도는 네, 다시 좀 되돌린 것 같아요. 전체 낙폭을 보면 대략 한 33% 정도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4월 14일에 73,000달러 여기 대비해서 여기까지 빠진 거를 보면 대략 거의 5달에 걸쳐서 한 33% 정도 하락이 있었죠. 33%면 정말 하락이 엄청나게 컸던 거거든요. 지금은 한 15% 정도 네,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안심할 땐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게 한 제 기억에는 2번 정도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이 붓다빔 때였죠. 요때를 좀 참고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잘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붓다빔 직전인데 요때 이미 한 1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랑 비슷했죠. 그리고 잠깐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반등 폭이 대략 한 11% 정도. 반등이 별로 없었죠. 네, 그러니까 요때는 반등을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에 걸쳐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보시면 40%가 4일 동안 또 빠졌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하락하는 중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40%가 빠졌거든요. 이때 아마 대부분은 다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 붓답이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빠진 양이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30%가 빠졌거든요. 네,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이게 떨어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때 코인 초보이기도 했지만 이때 시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를 기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비싸서 많이 못 사서 속상했는데 빠져서 되게 신나게 이때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한 짓이었죠. 이러고 상승장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뒤로 11월 달까지 한 번 더 상승이 있었지만 이거를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때를 좀 비교해 보면 네, 요때 낙폭은 솔직히 붓다빔하고 비교해도 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부터 보면은 엄청난 낙폭이 있었거든요. 그 대신 이게 되돌림이 꽤 큽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좀
끝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49,000달러,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49,000달러를 찍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을 저는 한 40%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3만까지 가고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정 받더라도 전 여기는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빠르게 V자 반등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연준에서 갑자기 긴급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런 말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긴급으로 금리 인하 할 거였으면 저는 벌써 이제 뭐 뉴스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의견만 있어요. 의견만.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9월 18일이었나요? 이때 FOMC 회의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때는 0.5%, 50bp 인하를 한 번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뭐 선반영되니까 저는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보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진 게 뭐냐? 뭐 이거를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코스피가 하루의 낙폭 중에서 역사상 가장 깊었거든요. 한 마이너스 한 260포인트였나요? 와, 요 정도 떨어진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 떨어진 것도 한 마이너스 한 130?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2배만큼 떨어졌죠.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코로나 때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지금 낙폭은 퍼센트로 보나 포인트로 보나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수가 뭐 한 14%였나?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트코인의 잘못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렇게 뭐 매크로가 파탄나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혼자 잘 갈 수는 없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스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빠르게 반등 못하고 이때 말아 올리지도 못하고 이때 막 설설 기고 있었다면 그때는 정말 암흑의 시나리오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예,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나왔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이 부분은 좀 절망적인 시나리오는 피해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해줍니다. 예, 한국의 비트코인 시세는 이제 8천만 원을 방금 전에 넘어섰네요. 아침에는 한 8,200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김프가 지금도 아직도 좀 껴있는 상태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어찌됐든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만대를 다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근처까지는 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들 의견도 다 읽어봤는데 두 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저점은 찍었다. 이제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한동안은 한두 달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망적인 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난 트레이딩 쉴 거다. 이런 뭐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긴 하는데 상승 쪽 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쪽은 특히나 상승을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승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따 기사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도 반등을 좀 세게 했죠. 이더리움이 어저께 낙폭이 제일 컸었는데 낙폭이 제일 컸던 만큼 좀 반등폭도 제일 큰 것 같아요. 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ETF 자금들을 봐도 거래량이 일단 되게 많았어요. 거래량이 많았고 이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보시면 생각보다 유출량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이 더 컸거든요. 이 와중에도 블랙락은 계속해서 순유입을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지 않은 양이 유출되긴 했는데 요 정도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파탄나고 있는데 요 정도면 금요일보다 오히려 좀 방어를 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많았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좀 매수 움직임이 나중에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유출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ETF 출시되고 계속 좀 힘들었잖아요. 좀 고무적인 거는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계속해서 유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4,680만 달러까지 되게 많이 줄었죠. 이제 플러스 나올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은 앞으로는 플러스 나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다행히 마이너스가 안 나왔어요. 물론 아직 들어온 게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것도 좀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락에서도 아마 플러스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바닥을 지났을 가능성을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워낙 많이 빠졌었잖아요. 2100까지 빠졌거든요. 올해 상승분을 다 뱉어냈다가 오늘 하루에 20% 오르면서 다시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관심 많고 궁금한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인데요. 1시간 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과매도가 많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어저께 한 9시, 10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좀 오르더라고요. 네. 여기가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저는 이거 한 번쯤은 더 갱신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이제 찐반이다. 이제 V자 반등할 거다.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네, 저는 한 5만 근처 여기까지는 한 번쯤 더 빠지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시나리오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걸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방송했을 때가 급락이 나오고 있을 요쯤이었거든요. 어저께 9시, 10시 이때 했는데 와, 이때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빠지는 걸 보는데 좀 많이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계속 빠질 걸로 제 눈엔 좀 보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좀 가장 두려운 구간은 지난 것 같아요. 이때 49,000 찍었을 때 방송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여길 찍었거든요. 그때가 좀 최악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대략 한 어저께 오후 저녁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둘 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4년 만에 코로나 때 2020년 3월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이드카가 그렇게 많이 발동 안 되거든요. 어저께는 급히 빠져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오늘은 또 너무 급등을 했대요. 갑자기 한 지수가 4% 급등하면서 이러면서 다시 브레이크가 잡혔거든요. 이거는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암흑으로 가면은 계속 두렵기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상승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주식이든 한국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이든 코인 시장이든 얘네들은 한 번 더 가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미국 민주당에서 이대로 시장 무너지는 걸 보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부양책을 마련하든 무슨 수를 써서든 지켜보다가 좀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미국 주식을 지켜낼 것 같고 그럼 코인도 덩달아서 돈 푸니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달 남았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9월 18일 이전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또 선반영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저점은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번쯤은 더 좀 떨어졌다가 가지 않을까. 근데 요때 빠지는 거는 지금만큼 이렇게 공포가 심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잘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조금 빠졌다가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공포스러운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의 금리가 그동안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어요. 마이너스 0.25%에서 0%로. 그리고 최근에 이게 시발점이 됐죠.
엔캐리 트레이드를 촉발시켰죠. 네, 0.25%로 인상을 했고 앞으로 뭐 좀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풍긴 덕분에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0% 금리여서 N을 빌립니다. N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환전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주식, 채권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레버리지까지 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엄청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증시 자금이 많이 빠지고 그러면 또 청산되면서 더 빨리 자금이 빠져나가고 요런 게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플러스 0.25, 뭐 나중에 뭐 플러스 0.5%가 될 수도 있죠. 항상 이게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의 낙폭이잖아요. 예, 코로나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크게 빠졌거든요. 두려움이 여기에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증시는 그때보다 많이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때보다 덜 빠졌어요. 코로나 때 다들 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면은 한 30% 정도? 고점 대비해선 33%. 최근에 트럼프 연설하고 7만 달러 찍고 그 다음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때로 보면은 한 일주일 만에 30%가 빠졌는데 요만큼 빠진 게 제 기억 속에서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랑 2021년 5월에 아까 보여드렸던 붓다빔이랑 요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죠. 2024년 8월. 네, 지금 어저께인데 8월 5일. 이게 나중에 뭐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월 5일 이 빔에 비견할 수 있는 거는 요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붓다빔은 봤으니까 코로나 때는 훨씬 더 많이 무서웠거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5일 동안 57%가 빠졌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금 30% 빠졌잖아요. 네, 조금 더 확장해서 요때 고점부터 재보면은 무려 한 달 동안 6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진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빠져서 이때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무서웠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날 0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냥 이대로 비트코인은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렇게 느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공포스러웠지만 하루에 빠진 양은 16%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두려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보시면 요때를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붓다빔보다는 코로나 때랑 훨씬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때를 한번 잘 보시죠. 이때 3월 12일이었습니다. 3월 12일 날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고 반등이 세게 나왔죠. 요때까지 빠졌다가 아래꼬리 윗꼬리 합쳐서 한 57%, 네, 엄청난 V자 반등이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50% 빠지고 그걸 또 하루에 50%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하락이 있었죠. 한 번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요때 대비해서는 대략 한 반 정도, 24% 정도 한 번의 하락이 재차 또 있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맛보게 되죠. 이때 크게 상승한 이유가 금리 인하 때문이었거든요. 갑자기 금리를 0%까지 0%대까지 훅 낮췄거든요. 예, 코로나라는 사상 뭐 초유의 그런 질병 사태를 뭐 두렵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밖에 없잖아요. 이걸 막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거의 막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10년치 돈 살포할 거를 1년 동안 다 살포해 버렸거든요. 그 결과가 네, 비트코인의 이런 막대한 상승을 가져왔죠. 근데 이거에 미니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때는 60% 빠졌지만 이번에는 한 30% 빠진 거고 이때는 한 몇 배죠? 한 18배인가요? 한 18배 올랐지만 지금은 뭐 잘해야 한 3배 정도? 네, 그렇게 좀 미니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 2%대에서 0%대로 갑자기 낮췄지만 지금은 한 5.5%대에서 한 3%대
내년까지 해서 3%대까지 빼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코로나 때를 좀 면밀히 잘 뜯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많이 비슷하냐면 이때 또 반감기도 있었거든요. 5월 12일이었나? 네, 이쯤에 반감기까지 있어서 반감기가 있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돈을 풀었고 금리 인하했고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어디쯤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은 이게 되게 등락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평평해 보입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16만, 18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네, 이게 되게 평평해 보이게 되겠죠. 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단기적인 등락은 한동안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좀 잘 버티면 그 뒤에는 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정말 무지막지하게 두려우셨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아예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나 안 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 되게 힘든데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하신 분들,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건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되게 힘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네,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어저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까지 찍었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높아졌죠. 그 얘기는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지만 알트코인은 거의 뭐 폭락한 수준이었다. 아니 이더리움이 20% 떨어졌는데 말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현물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 수익을 더 높게 보고 싶은 분들은 뭐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개인 판단이지만 비트코인 현물만 투자해도 수익이 작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끝이었으면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거든요. 2022년을 보면 되는데 이때가 루나 사태 때입니다. 루나 사태. 네, 여기 두 번의 큰 하락이 있었죠. 두 번의 큰 하락이 있은 다음에 반등이 잘 안 나오죠. 네,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마 FTX 사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FTX 사태 이후에 반등이 잘 안 나오죠. 네, 거의 뭐 한 2달 있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하락만 있고 반등이 되게 미미하게 나와요. 하지만 지금은 반등이 꽤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도 좀 되게 무서웠죠, 사실. 붓다빔 때. 저는 이때 뭐 초보여가지고 못 모르고 투자를 막 들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았잖아요. 거의 한 2달 동안 이렇게 좀 힘들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저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 때를 보여드려도 이때 물론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요 선에서 좀 오래 횡보했거든요.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와 붓다빔 때를 생각해봐도 한두 달 정도는 좀 정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있으니까 그때 반등은 있겠죠. 근데 반등이 있어도 뭐 갑자기 8만, 10만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요 밴드권에서 좀 횡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9월 달 금리 인하를 해도 요 범위를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넘어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2월 말까지 빠르면 뭐 9월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최고점 돌파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가격보다는 9월 달에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뭐 중간에 큰 하락이 있기는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현물 투자했고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뭐 5만까지 떨어졌든 4만까지 떨어졌든 뭐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가 팔 때 그게 얼마인지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뷰는 뭐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나 2분기 요때까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큰 하락 속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이대로 뭐 장이 끝나진 않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반등이 얼마큼 나오든 한두 번 정도는 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다 인 건 맞는데 한두 번 더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호흡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